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 온라인 입설 고교 선택을 위한 조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강을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궁금한 점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짧은 강의로 구성을 좀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최대한 깊게 가면 갈수록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주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알게 될 거고, 그러면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입시에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막 온데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지금 강의 듣는 것들만 잘 들어두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고민스럽잖아요. 사실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이야기들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어떤 고등학교를 들어갈까요? 진학할 거다. 진짜 고민스러운데, 그쵸? 저도 제 아들들을 고등학교 선택하면서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입시 전문가인 윤윤고등,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게 중요하니까. 어떤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요, 2023년도에 주요 대학 선발 인원을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인원에서 출발해야 전체적인 계산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대부분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난 스카이 보내고 싶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지방 거점 공립대학 보내고 싶어, 그거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돼. 이건 부모님들 세대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런 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나쁜 거예요.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이 일하고 있는 영역은 매우 전문적으로 발달해 가고 있어요. 당연하죠. 맞잖아요. 무수히 많은 전문적인 직업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분야가 아니면 이제 알 수가 없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너 열심히 공부해, 그럼 다 해결될 거야, 그런 세상 아닙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런 세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실 고등학교로 가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좋은 어떤 대학,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내가 그 고등학교를 가서 어떤 대학을 갈 거냐? 이게 포커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러려면 일단 정원부터 제발 좀 알고 고민을 하자고요. 제가 이 선발 인원을 보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사실 대부분 다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카이 합니다. 사회가 스카이 캐슬 막 이런 것도 나오고요. 막 의대 스카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스카이에서 선발하는 전체 인원이요, 서울대 3,000명, 고대 4,000명, 연대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이요. 이것저것 합쳐서 11,000명이라고 보자고요. 11,000명 조금 넘어요. 12,000명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12,000명. 한 해의 수험생이 얼마일까요? 올해의 2022학년도에 수험생 등록, 저 수능 볼 겁니다 라고 등록한 학생이 49만 명이에요. 제 재수생까지 다 포함해서요. 49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스카이를 간다고요? 13,000명이요. 아니, 이 가능성,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한번 감을 잡으셔야 내가 어떤 것들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돼요. 이걸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쵸? 서강대 1,700명, 그 다음에 성균관대 3,000명, 한양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요, 주요 대학의 선발 인원을 쭉 놓고 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3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9만 명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접수를 했지만 실제로 수능을 보는 건 대략 한 43만 명에서 4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가 조금 안 돼요. 전체 수험생 가운데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는 학생, 정시, 수시 다 합쳐서요, 35,000명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럼 내 아들, 내 딸이 거기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 35,000 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시, 수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정시가 40%니까 35,000명 중에 40%를 쭉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정시 인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엔 재수생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고민 없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 고등학교 가면 잘 될 거야. 내가 이 학원을 가면 성적이 오를 거야. 아니요. 절대로요. 그러지 맙시다. 그건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하는 게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를 자,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 그걸 알아야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가 결정이 될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동국대 건대 쭉 가면 쭉 어디요? 4만 8천 명. 그렇죠? 여기 숙명여대 정도까지 들어가면 4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여기 동국대 앞에 딱 끊으면 서울시립대까지 끊으면 대략 3만 5천 명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 좀 고민을 해봅시다. 여기에 들기 위해서 수시로 들어가든 수능 위주 전형으로 들어가든 학생부 교과로 들어가든 학종으로 들어가든 논술로 들어가든. 근데 논술은 거의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이 논술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왜? 정부가 자꾸 논술을 없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정시, 내신, 학종.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 전체적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문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때 공통으로 배우는 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교과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전문 교과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지금 이번에 개정 교육과정 되기 전 2009 지난번 개정 교육과정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특목고에서만 개설하던 과목이에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이 전문 교과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체를 뿌려서 누구든 어느 고등학교든지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이 전문교과는 뭘까요? 전문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거니까 빼고요. 전문교과 1은 심화 과목, 융합 과목이에요. 매우 어려운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걸 요구하는 학생도 별로 없고 가르칠 선생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과목을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떨까요? 전문교과가 개설된 고등학교야? 그럼 어떻게 돼요? 괜찮겠는데? 학생이 그걸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이걸 제일 먼저 보겠죠.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 뭐 해야 돼요? 전문교과와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가 대학이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 과목별 위계가 갖추어져 있느냐가 첫 번째이긴 하지만 그건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맞추고 있으니까 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얼마나 심화 과목, 융합 과목을 개설하고 있느냐. 그럼 내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과목이 없어. 그럼 좀 곤란하겠죠. 내가 전공으로 생각했던 과목이 없어. 그럼 좀 곤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나요? 네, 그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나와 있습니다. 정보 공개에 따라서 무조건 나와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편제, 과목 편제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작은 글씨로 되게 복잡하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수능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을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진로 선택 과목이겠죠.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 수능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수능 볼 과목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로 선택 과목이네요. 진로 선택 수학을 보니까 이거 수학 말고 과학, 영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과목이 세 과목이 과목군이기 때문에 세 개의 과목군만 갖고 온 겁니다. 자, 수학만 볼게요.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가 있습니다. 과학을 보니까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있네요. 그 다음에 과학사, 생활과학, 도대체 어떤 과목을 선택하라는 거야? 이게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 학부모,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학교를 선택할 때 이미 이걸 보고 학교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종류가 4가지가 있거든요. 잘 보시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진로 선택 과목은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실생활 안내, 실생활 안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안내, 진로 안내, 그 다음에 교과 융합학습, 심화학습. 대학이 좋아하는 과목이 2가지가 있고요. 대학이 좋아하는
종류 과목군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요. 대학이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대학이 좋아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이 네 가지 과목 중에서 심화 과목이요, 그리고 융합 과목이요. 뭔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위권대 주요 대학들은요, 이 주요 대학들은 가능하면 이 학생이 어려운 과목을 매우 깊게 공부하는 걸 선호합니다. 진짜로요. 그 진짜로 그런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택 과목 중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해 봅시다. 전문교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교과 여기 마찬가지로 영어 있고요, 예체능 있고요,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과학계열, 수학을 포함한 과학계열, 사회를 포함한 국제계열, 이렇게 두 가지 과목군이 전문교과에서.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과목 편제 배당표, 시수 배당표를 쭉 출력을 해서 봤더니 이런 과목이 어느 정도 개설되어져 있는지도 고등학교 수준의 그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보여줄 수도 있다. 항상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주요 대학에서는요, 예를 들면 서울대, 뭐 아니면 성대, 한양대학교, 뭐 입학사정관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고민 이야기를 해요.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 교과를 개설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부터 출발했거든요. 재작년 겨울 방학 때요. 그거 갖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 심화 수학을 오롯이 소화해낼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쯤 될까?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문교과를 개설했다. 무조건 좋아요. 절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과목이 개설됐냐 개설되지 않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아들, 내 딸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그걸 선택하려고 했을 때 없으면 좀 난감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고교 선택을 위한 기준, 정말 중요한 기준 하나만 딱 알려드릴게요.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선생님 아들들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라고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제가 현장 강의 정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현장 강의 갈 때마다 그 질문 물어봅니다. 고등학교를 저는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학생들을 제 아들들을 지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의 성향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까? 이거 앞서서 내 아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선택하는 거 되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저는 용꼬리 전략, 뱃머리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용꼬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의 꼬리라도 된다. 그 속에 가서 용의 머리가 될 때까지 네가 열심히 해! 스타일. 그러니까 외고, 특목고, 그 다음에 자사고 이런 고등학교를 선택해 가서 거기에 가서 꼴찌를 하든 거기에 가서 어쨌든 중하위권을 하든 그 속에서 지지고 뽑아가지고 올라가! 이게 용꼬리 전략. 뱃머리 전략은요, 당연히 반대겠죠.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의 우위를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 저도 아들들은 양쪽으로 나눴죠. 왜요? 아들 성향이 다르거든요. 한 놈은 용꼬리 전략, 한 명은 뱃머리 전략. 둘 다 성공. 당연한 이야기죠. 용꼬리 전략은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하냐면 도전의식이 강하고 멘탈이 갑인 아이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에서 날린다 하는 아이들이 다 어디에 모여요? 외고, 자사고, 특목고, 자사고, 외고 이런데 특목고와 자사고에 몰려요. 중학교에서 좀 날린다고 했던 애들이요. 그런데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가면 누군가는 1등급을 받고 누군가는 9등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 뭐냐면요. 중학교 때 그런 성적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와, 공부 잘하네! 어디든. 그 생각을 가지고 외고 특목고 들어가고 자사고 들어갔는데 갔더니 나랑 비슷한 놈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을 쳤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6등급 받았어.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거든요. 수학 100점 만점에 40점 받았어요. 저희 학교 이야기예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거기에서 멘탈이 강한 학생들이 버팁니다. 그리고 치고 올라가요. 6등급에서 4등급, 그 다음 시험에 2등급, 고등학교 졸업할 때 3학년 1학기 때 1.0 딱 찍고 서울대 직행. 멘탈 강한 아이. 그러면 도전의식이 강하고 멘탈이 강한지 내 아들 내 딸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옆에서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강한 아이. 셀프 리스펙트에 대한 이야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강한 아이,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친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친구 따라 강남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아이. 그 다음에 특정 분야에 대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몰입도가 강한 아이, 끝을 본다. 이런 학생들 외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곳에서 활기를 칠 수 있는 아이, 확 피어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반면에 뱃머리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뱃머리 전략을 내세울 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 이 아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 특히나 교사의 인정과 지지에 매우 강력하게 반응하는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 부모님들의 인정과 지지에 매우 강력하게 반응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전폭적인 지지에 강한 아이들. 와, 잘한다, 잘한다. 쉽게 말하면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아이들. 그죠? 그런 아이들은 뱃머리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교사와의 관계가 정말 친하고 잘 형성되는 아이들은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딱이에요. 굳이 막 외고 자사고 갈 필요 없어요. 주변의 평판, 특히 부정적인 평가, 쉽게 멘탈이 무너진 아이, 이거하고 비슷하죠? 전폭적인 지지가,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가 왜 특목고를 갔는데, 자사고를 갔는데 내가 성적이 뚝 떨어졌을 때 전폭적인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 그대로 멘탈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런 학생은 안 된다.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는 학생도, 리더십이 있는 학생 용꼬리 전략도 괜찮긴 한데, 리더십이 특출나게 좀 있는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뱃머리 전략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내 자녀의 성향을 파악해서 얘는 용꼬리 전략이야, 얘는 뱃머리 전략이야, 이렇게 선택을 해야 고등학교를 확실하게 선택해서 성공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성공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3강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